바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최대 88,000원까지 인상되는 게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S26 기본과 S26 울트라의 목업이 또 유출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버트입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첫 컨텐츠로 또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S26 시리즈 관련된 루머들이 또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었고 이거를 정리해드리면 또 좋겠다 싶어서 갤럭시 S26 시리즈의 1월 첫째 주 최신 루머를 기반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새해부터 감기 이슈가 좀 있었고 목소리가 조금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시청에 조금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S26 시리즈가 아직 언제 공개될지 확정은 안 난 상태죠. 아무래도 초대장 배포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2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조금 가장 힘을 얻고 있는데, 그 다음에 1월 2일에도 엑스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팁스터가 S26 시리즈는 2월의 마지막 화요일에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2월 24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2월 24일, 25일 이쯤에 2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정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것들은 한번 새로운 기능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요건 이제 원유아이 8.5의 팁 앱을 통해서 유출된 기능이라고 하는데 S26 울트라 한정 기능으로 추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이나 강화율이나 이런 게 기존에 팔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순정으로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보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좀 궁금증과 의문점 이게 같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2024년부터 삼성이 이미 공개를 했던 기술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스 매직 픽셀이라는 기술이더라고요.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잘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점점 측면으로 가는 순간 정말로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인 것처럼 아예 까맣게 안 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픽셀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야각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25 K 디스플레이 전시에서도 공개가 됐었던 기술인 건데, 이렇게 고양이가 보이다가 옆으로 가면은 점점 안 보이다가 아예 안 보이게 변하고, 이 기능이 이제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껐다 켰다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원유아이 팁 앱에서 실제 설정 화면이 예시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디스플레이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새로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턴온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거를 키게 되면은 빠른 설정 창에도 버튼으로 추가해서 활성화할 수가 있고, Conditions for Turning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 조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앱, 핀, 패턴, 비밀번호, 알림, 팝업 이렇게 또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앱에서만 이걸 킬 수도 있고, 핀, 패턴, 비밀번호가 있는 화면에서만 이걸 킬 수도 있고, 특정한 알림이 왔을 때만 요거를 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화질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껐다 켰다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예시 이미지도 이렇게 상하 좌우 모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정면 화면 자체가 아무래도 삼성의 원유아이 공식 팁 앱에서 유출된 거기 때문에 S26 울트라의 공식 렌더링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목업 유출된 거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S26 울트라에만 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지 않는 기본 그리고 플러스랑 과거의 S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마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거는 적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이 갤럭시에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버려진 줄만 알았던 빅스비가 버려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유아이 7부터 해서 아마 삼성 자체 LLM 모델로 작동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빅스비의 모델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로 퍼플렉시티를 기반으로 이제 작동하는 모델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빅스비 작동 애니메이션부터 조금 보게 되면요. 일단 요 메인 화면부터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할 때 요 하단에 그라데이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뜨고 있고,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그라데이션이 한번 싹 지나가고, 그러면서 요 답변이 어느 앱에서 갖고 온 결과인지도 답변 좌측 하단에 또 띄워주다 보니까 아마 요거 누르면은 해당 앱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답변 좋다 싫다 복사 메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미나이나 GPT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AI 챗봇의 UI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댓 조시 가이라는 엑스에서 활동 중인 팁스터가 빅스비를 소환해서 이렇게 지금 텍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구루라는 또 이제 해외 루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세미구루에 대해서 웹에서 찾고 있고요. 그거를 맨 처음에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웹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AI가 요약한 내용들을 쫙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출처들도 옆에 각각 각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얘도 지금 좌측 하단에 퍼플렉시티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퍼플렉시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출처들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이것까지 다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당 출처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웹사이트로 바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까지 그냥 웬만한 AI 챗봇들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빅스비도 요렇게 나온다면 제미나이만 쓸 게 아니라 빅스비도 쓸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는 빅스비가 조금 더 휴대폰 제어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었잖아요. 모델 자체가 조금 퍼플렉시티 기반으로 바뀐 걸로 추정되다 보니까 과연 기존의 빅스비가 보여주던 갤럭시 폰 자체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 기능도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 앱 자체에서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굴락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어소리티에서 앱을 한번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 UI 8.5 베타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들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S26 시리즈에 도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진 24메가픽셀 촬영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갤럭시에서 유독 24메가픽셀 촬영이 안 됐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게 많았어요. 엑스포트 로우라는 앱을 깔면 24메가픽셀이 선택이 가능한 건데 기본 카메라 앱에서는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니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에서 안 해주니까 좀 더 아쉬웠다. 그리고 다른 제조사는 24메가픽셀 모드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안 해주니까 더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드디어 S26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리 24메가픽셀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사진 모드에 24메가픽셀 해상도 옵션을 추가합니다 라는 옵션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24메가픽셀 레졸루션 24메가픽셀 촬영 시 저장 공간을 절약하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고효율 사진 기능을 켜세요. 이런 기능도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4메가픽셀 모드가 굴락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아마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예 순정으로 되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거쳐서라도 지원하면은 훨씬 낫긴 하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부드럽게 기능도 추가가 된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 UI 8.5 베타 2차가 올라가 있는 S25 울트라에서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봤을 때 사진을 부드럽게는 있어요. 그래서 사용 안함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부드럽게 촬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강도가 오프, 미디엄, 하이 이렇게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로 보면은 사용 안함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 17 리뷰 영상에서도 카메라를 비교하면서 조금 지적을 했던 게 갤럭시 그리고 S25 울트라의 영상을 찍을 때 이 샤픈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잘 찍어도 폰카로 찍었다라는 게 좀 티가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게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샤픈 느낌을 좀 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갤럭시의 동영상 품질도 이제 좀 만족스럽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속도랑 민감도 제어 옵션도 추가가 된다고 해요. 이런 거는 보통 미러리스나 좀 전문가 카메라에서 많이 보이는 기능인 건데 속도 같은 경우에 초점이 바뀔 때 이거를 천천히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휘리릭 빠르게 바꿀 것이냐 이런 정도를 제어하는 것 같고요. 민감도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어떤 물체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도 초점을 잠깐 잡을 것이냐 아니면 얘는 그냥 무시할 것이냐 이 정도의 초점 민감도를 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우 넛지 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갤럭시 AI를 통해서 나우 브리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해진 개인 비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화면 속 맥락을 좀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구글에서도 매직 큐라는 기능으로 픽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을 때 여기에 어울리는 답장을 즉각적으로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갤럭시에서는 구글의 매직 큐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조금 더 나우 넛지라고 해서 발전을 시켜서 쓰는 것 같아요. 갤럭시 AI가 화면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작업을 제안해서 작업을 빠르고 쉽게 완료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데 Get things done quickly 빠르게 작업 완료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AI가 화면 내용을 바탕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위치를 알려준 메시지에서 탭 한 번으로 지도 앱으로 바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언어로 된 내용을 볼 때도 번역 제안을 띄우는 팝업을 기본 메시지 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이런 서드파티 소셜미디어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띄워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Recall Important Info 중요한 정보 상기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서 수행 중인 작업을 갤럭시 AI가 이해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표시를 한다 라는 건데 이전 채팅이나 스크린샷 이런 걸로 참고해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제안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ill out forms easily 간편하게 양식 작성 비슷한 곳에 자주 입력했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추천해준다 라는 건데 양식 자동 입력하기 요거랑 비슷은 할 것 같거든요. 이름,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자동화가 잘 되어 있냐 이거에 좀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양식 자동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쿠키 기록 남듯이 그렇게 남아서 한 번씩 터치하면 해당 위치에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좀 다르게 간편하게 양식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편리성을 가르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트립닷컴, 도어대시, 마켓컬리, 익스피디아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켓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에서도 호환성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 생성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티커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프롬프트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로 또는 그려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대표 스티커
스티커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스티커 세트를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늘의 바이브, 마음을 담은 표현, 소소한 일상, 학교 생활 이런 것과 같이 스티커의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스타일에 맞는 스티커 세트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또는 전체 선택을 해서 스티커 세트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삼성 키보드에 스티커 세트가 바로 저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시로 나온 스티커의 퀄리티도 꽤 괜찮고 편의성도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만 좀 잘 되면 나름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S26 시리즈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되면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요새 컴퓨터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오늘이 제일 싼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와, 컴퓨터 견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더라고요. 이게 지금 D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곳에 들어가는 랜드 값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S26도 결국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1월 5일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핵심 부품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S26 시리즈는 국내 출고가가 256기가 기준 모델별로 최소 44,000원에서 최대 88,000원까지 인상되는 게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S25 시리즈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S26 일반은 최소 119만 9천원에서 최대 124만 3천원, S26 플러스는 최소 139만 7천원에서 최대 144만 1천원, S26 울트라는 최소 174만 2,400원에서 최대 178만 6,400원으로 확실히 좀 체감이 될 만큼 10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국내 출고가는 환율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지만 이미 한 차례 인상됐었던 달러가는 동결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26 일반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미국이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두고 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삼성이 하던 게 사전 예약 때 더블 스토리지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낸드 값이 워낙에 비싸지고 아마 사전 예약 혜택에서 더블 스토리지가 좀 다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 이 더블 스토리지가 또 나름 쏠쏠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S26 기본과 S26 울트라의 목업이 또 유출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아마 화이트 또는 화이트 실버인 것 같아요. 프레임은 실버니까 실버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실버 색상과 블랙 색상으로 지금 유출됐습니다. 퀄리티를 봐서는 이게 공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색상 퀄리티가 상당히 좀 좋진 않아서 공식 목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S26 기본도 그렇고 울트라도 그렇고 종전에 유출됐었던 그 렌더링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폴드 7처럼 이제 카메라 선 위에 렌즈 3개가 뽕뽕뽕 올라가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다른 팁스터들도 좀 올린 게 있는데 S24 울트라랑 비교하게 되면은 확연하게 S26 울트라가 둥글둥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S25 울트라랑 비교하더라도 S26 울트라가 조금 더 둥글둥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S26 기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둥그러졌어요. S25보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던 공식 렌더링 있잖아요. 그거랑 유출된 목업만 비교해도 요거는 거의 동일한 형상을 띄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서 하단이 나올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S펜 위치가 조금 왼쪽 구석으로 더 옮겨진 것 같거든요. 목업에서도 동일합니다. S펜의 위치가 좀 더 왼쪽 구석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S25 울트라에서도 S펜이 최대한 좀 가탱이로 가 있다 보니까 거의 공유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맞닿아 있거든요. 끝부분이. 근데 지금 아예 모서리를 절반 정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S펜 끝부분이 공률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S펜을 뽑는 요 부분이 비대칭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루머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요 비대칭을 보고 갤럭시 노트 2가 떠올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잡아서 뽑는 이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홈을 좀 파놨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비대칭으로 잡아서 빼는 이런 S펜의 끝부분 모양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는 S펜 끝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26 플러스가 라인업에 다시 들어왔다 보니까 S26 플러스의 예상 렌더링도 다시금 나오게 됐죠. 뭐 이미 다 아는 그런 모양입니다. S26 기본에서 조금 더 키워놓은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기기 치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S26 기본은 세로 149.5mm, 가로 71.6mm, 두께 7.24mm고 무게는 2g 늘어서 164g이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세로 158.3mm, 가로 75.7mm, 두께 7.35mm고 무게는 1g 늘어서 191g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S26 울트라는 세로 163.6mm, 가로 78.1mm, 두께 7.9mm고 4g이 가벼워져서 214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께가 다 다이어트가 됐고요. 무게도 거의 유지가 되거나 조금 줄었거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슬림화에 조금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일단 울트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인 광각 카메라가 센서는 그대로지만 조리개가 f1.7에서 f1.4로 조금 더 밝아지면서 야간 촬영에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광각은 아예 변한 거 없이 동결이고 5배 망원도 센서는 동일하지만 조리개가 f3.4에서 f2.9로 밝아지면서 야간에서도 조금 더 나은 사진 퀄리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3배 망원 센서가 오히려 너프를 먹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소니
소니 IMX754에 3.52분의 1인치 센서를 쓰고 있었던 건데 바뀌는 거는 삼성 아이소셀 SOK3LD 3.94분의 1인치 센서로 바뀌다 보니까 조리개도 동일하고 센서 판형에 있어서는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세배망원이 카툭티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두께가 얇아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슬림화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살짝 세배망원의 희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S26 프로랑 S26 플러스 모델에는 메인 광각이 GNG 그 다음에 세배망원이 3LD 요거를 사용할까라고 했었는데 최신 D14개 보고서에 따르면 S26과 S25는 동일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S26 플러스랑 S26 기본의 카메라 스펙 차별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26 기본 모델은 카메라가 그냥 기존 그대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S26 플러스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메인 광각 센서가 기존 삼성 아이소셀 GN3 50메가픽셀이었던 게 GNG 50메가픽셀로 센서가 소폭 변경이 되는 거고요. 망원 같은 경우에도 삼성 아이소셀 SOK3K1에서 울트라와 동일한 SOK3LD 이 센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좀 기본과 플러스의 스펙 격차가 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를 사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S26 기본이 4300mAh로 전작보다 300mAh 증가하고 S26 플러스는 4900mAh로 동기로 되고 S26 울트라는 지금 5000mAh냐 5200mAh냐 이 두 가지 루머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선 충전은 S26 기본은 20W를 유지하고 S26 플러스도 45W를 유지가 되고 S26 울트라만 60W 고속 충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 인증 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게 지금 20V에 3A 이 프로토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60W 충전도 지원된다라는 게 작년 12월 11일자 인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기본과 플러스는 이제 20W, 울트라는 25W가 지원된다고 하고요. 이것 또한 S25 시리즈처럼 이렇게 C2 레디로 별도의 케이스를 끼워야지만 C2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폰에 C2 자석이 내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과 플러스는 무게가 조금 늘어난 거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S26 시리즈에 대한 최신 루머들을 한번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정말 맞아 들어갈지 그리고 S26 시리즈의 언팩은 과연 1월 말일지 아니면 2월 말일지 이게 아직까지 갈피가 확실하게 안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2026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루머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S26 시리즈에 대한 루머들이 어느 정도 말씀드릴 만큼 취합이 되면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